네, 이번 강좌에서는 회계 순환 과정 세 번째 테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내역을 통해서 기준 거래를 여러분들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준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식별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계라는 원시 장부를 만들고 그리고 후속적으로 전기라는 절차를 통해서 각 계정을 파악하는 총계정 원장의 작성 과정, 이런 과정까지가 기준 절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기준 절차가 끝난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산 작업이라는 절차가 수행되는데, 통상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결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기준 절차와 결산 절차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사항은 우리가 회계 결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회계 기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회계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건 없습니다. 회계 기간이라고 하면 일정한 기간 단위로 회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하는 경우 그 일정한 기간 단위를 회계 기간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이런 회계 기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정 단위로 끊어놓은 기간을 회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 기간은 1년 단위고요. 그것도 캘린더 날짜하고 동일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통상 그런 회계 기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여러분들은 12월 말 법인 등등으로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또는 회계 기간이 반드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일 필요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회계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들이 되겠죠. 학교 등등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부분 대학생들이실 거니까 학교가 1학기 개강하는 시점이 3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렇게 회계기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반드시 또 1년 단위마다 회계기간을 잡아서 재무정보를 보고를 하는 법은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6개월 단위로 보고를 할 수도 있고 3개월 단위로 보고를 할 수도 있는데, 해당했던 그런 기간도 다 하나하나씩의 회계기간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10월 말 법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대략 한 95% 정도의 회사들이 12월 말 법인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1년 단위 그리고 캘린더 날짜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회계기간이라는 표현보다는 회계연도라는 표현을 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회계기간과 관련된 시점 그리고 끊어내는 단위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회사는 영속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려고 들 겁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이렇게 영속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는데, 재무정보를 전달을 했을 경우 모든 것이 확정된 시점에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것과 똑같죠. 한번 기업이 만들어졌을 때 수십 년 동안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그 수십 년 후에 청산 작업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재무정보를 얻지 못하는 꼴이 될 거니까, 그래서 재무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이렇게 쪼개게 되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의 회계기간이라고 지칭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지금 오늘 날짜 속해 있는 이 부분을 단기라고 지칭을 하게 될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전 회계기간은 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회계기간은 차기라고 지칭을 하게 될 거예요. 전기, 단기, 차기라는 용어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단기 시작하는 시점이 당연히 단기초 시점이 되겠죠. 동시에 단기초 시점은 전기말 시점과도 일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기 종료되는 시점을 기말이라고 지칭을 하시게 될 것이고, 단기말 금액은 역시 당연하게도 차기초와 동일한 시점이 되겠네요. 각각 시점을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재무제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단기가 끝났습니다. 단기 말 현재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무 상태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초 시점부터 기말 시점까지 얼마만큼의 경영 성과가 발생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갈 손익계산서라는 부분도 작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한편 그래서 이 기말에 해당했던 부분은 재무 상태표를 작성하는 날짜다라고 해서 재무상태표일이라고도 지칭을 하시게 될 거고요. 또는 보고기간이 종료되는 날짜다라고 해서 보고기간 말이라고도 지칭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회계 서적 또는 실무적인 내역들 쭉 여러분들이 같이 접하게 되신다면 기말